예, 그래서 투자금이 좀 적으신 회원님들께서는 풀피를 만들면서 가지고 계시면 계속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 물건이 첫 번째부터 좀 이상했습니다. 상가로 제가 검색을 하다가 상가가 아닌 물건을 발견을 해서 회원님들께 추천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소유자분은 국내 물건에서 계속 거주를 하고 계셨던 걸로 추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전입 세대주분이랑 이 소유자분이랑 가족일 수 있겠구나, 이런 추정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네, 안녕하세요. 행꿈사의 빌리원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경매나 공매 투자를 하시면서 가장 힘드셨던 경험이 언제입니까? 입차를 하셨는데 폐차를 했을 때가 가장 힘들 겁니다. 물건을 조사하실 때부터 많은 정성을 들이시고 시간도 들이시고, 그리고 아직 낙찰된 건 아니지만 벌써 내 물건이 된 것 같은 애착이 느껴지기 때문에 폐차를 하시고 나면은 오래도록 생각이 또 남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물건을 받지 못하느냐 받냐에 따라서 미래에 얻어 가시는 수익 자체가 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영향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물건은 3억 프로젝트 회원님께서 입차를 하셨다가 아쉽게도 폐차한 공매 물건입니다. 그 물건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이 물건이 첫 번째부터 좀 이상했습니다. 물건 검색을 하시면은 반드시 선택을 하시는 게 물건 종별 용도인데, 용도를 상가로 제가 검색을 하다가 상가가 아닌 물건을 발견을 해서 회원님들께 추천을 드렸던 겁니다. 온비드로 제가 물건을 검색을 했는데, 온비드로 검색을 하실 때는 주거용 물건을 선택하실 수 있고 또 상업용 물건, 기타 토지 같은 것들도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상가 물건을 검색을 하시면 99.9%는 상가 물건만 나옵니다. 그런데 간혹 상가가 아닌 물건들도 등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상가가 아니라고 눈치를 챈 거는 겉모습은 다세대 연립주택과 비슷했기 때문에 이 물건은 상가가 아닐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건 종별은 온비드상에서 상가라고 나와 있었지만 실제는 상가가 아니었던 것이죠. 첫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감정평가서입니다. 감정평가사님께서 감정평가를 하실 때는 이 물건과 관련된 모든 공적인 서류들을 다 열람을 하시고 그것들을 표로 요약을 해 두시기 때문에 믿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거기서 보시면은 용도가 연립주택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감정평가사님들께서 정확하게 해주시지만 간혹 잘못 기입이 되어 있기도 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도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떠오르시는 것들이 있을 텐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거기서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게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거기서 검색을 했는데 만약에 가격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 물건은 주택이 됩니다. 그 물건은 주택이 되는데 검색이 안 된다 그러면은 주택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공시가격도 확인할 겸 해서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로 들어가서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이 물건이 지금 공매로 나온 물건은 6층이었는데 이 물건 주소지에 4층부터 7층까지가 공시가격이 검색이 됐습니다. 그럼 검색이 됐다는 거는 4층부터 7층까지는 주택이라는 거죠. 예, 주택이고, 감정평가서 상에서 이 물건 전체 높이가 7층이라고 있는데 위에 4층은 주택이라고 했으니까 아래의 3층은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건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 공시가격 알림이를 통해서 확인을 했을 때 4층부터 7층까지는 주택이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추정을 할 수 있고, 나머지 층은 주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힌트를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은 토지 이음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토지 이음을 보시면 이 물건은 일반 상업지역 위에 건축된 건축물입니다. 일반 상업지역이니까 당연히 건폐율이랑 용적률이 넉넉하게 부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기준으로 보시면 건폐율 70%, 용적률 1000%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가능한 건물을 높게 지으려고 할 겁니다. 건축주분께서는 건물을 최대한 높게 지어서 최대한 많은 호실을 분양하기를 원하시겠죠. 분양 자체는 주택 위주로 결정을 했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과연 여기다가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데, 주택법을 보시면은 세대가 300세대 미만이고 그 다음에 일반 상업 지역 내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전체 연면적에서 90% 미만이 주택이라고 한다면은 그 안에서는 용도를 복합해서 건축물을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층은 연립주택을 지은 것이고 나머지 아래층들은 주택이 아닌 다른 층으로 다른 용도로 건축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니까 방화지구라고 용도지구도 보입니다. 방화지구는 이제 화재에 대해서 좀 건축 자재 같은 것들을 불이 안 번지도록 유의를 해서 건축물을 지어라, 이런 기준을 제시한 것인데, 그 기준을 충족하면 건폐율에 대해서 혜택을 줍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지역이 용도지역이 일반 상업지역이니까 70%의 건폐율이 적용되는데 방화지구에서 건폐율이 80%까지 적용이 된다. 요거는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 이 주택은 이제 상가가 아니라 주택이란 것을 어림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확인하셔야 될 것은 어떤 것일까요? 건축물 대장입니다. 이 세대에서 열람을 해보시면은 용도가 연립주택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수상한 2층, 3층의 용도도 확인을 해봤을 때 2층, 3층은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만약에 공매 물건이 이 연립주택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이었다면 입찰을 좀 유의를 하셨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근린생활시설을 낙찰을 받아버리시면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신고가 되어 있는데 사용은 대부분 또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임차인분들께서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것들을 받기 어렵게 되니까 나중에 물건 처분하시기도 곤란해지고 또 난처한 상황을 겪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들을 흔히 근생주택이라고 하는데 근생주택이라면 피하셨어야 되겠고요. 근데 이 물건은 지금 근생주택이 아니라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연립주택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3개의 과정을 거쳐서 이 물건이 처음에 온비드상에서 검색을 통해서 봤을 때는 상가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까 연립주택이었던 것이죠. 그 사실을 통해서 경쟁률을 좀 많이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상가를 검색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다세대나 연립주택으로 보이는 사진이 있으면은 근생주택이구나 하고 검색을 안 해버리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살펴보시면은 이게 지금 상가로 검색을 했지만 주택이 또 들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가 실제 용도와 다르게 분류가 될 수 있다는 거, 요거를 회원님들께서도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투자 포인트로 참고를 하시면은 꼭 도움이 되는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난관이 이 공매 물건은 여러 가지 공매 물건이 있는데 이 공매는 압류재산 공매였습니다. 압류재산 공매는 반드시 재산명세서를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재산명세서를 보니까 이 담당자분께서 조사를 해주셨는데 전입세대 열람 내역에 보니까 임차인으로 추정이 되는 전입세대주가 있었습니다. 전입세대주가 있다면은 이 전입세대주가 대항력이 있을 수 있는 임차인인지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등기부상의 권리 중에서 가장 빠른 권리를 보니까 국민은행에서 2011년도에 설정한 근저당권이 있었습니다. 그 근저당권이 있었고 근저당권보다 하루 앞서서 이 전입세대주분이 전입신고를 하신 거죠. 전입신고를 해뒀고 그러면은 이분이 지금 임차인일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임차인이라고 하면은 지금 채권 신고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보증금을 전에 다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물건은 위장 임차인, 허위 임차인 이런 물건이 될 수 있는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등기부상에서 혹시나 이 전입세대주가 소유자가 아닌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를 봤더니 전입세대주와 동일한 이름의 소유자는 없었습니다. 소유자의 이름이랑 전입세대주 이름은 달랐고요. 그런데 특이한 것이 지금 전입세대주분이 앞에 있는데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고요. 대출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대출을 일으키고 나서 한 10년 정도 뒤에 또다시 이 소유자분이 동일한 상태에서 대출을 또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임차인이었다고 한다면은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담보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은 정말 잘 쳐봐야 한 2억 정도 하는 그런 연립주택인데 이렇게 1억 8천만 원 정도나 되는 채권이 설정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아니라고 강하게 추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소유자가 만약에 이사를 했으면은 새롭게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소유자 주소의 변경이 있다면은 그 등기부상에 소유자의 변경된 주소가 정정 기재가 됩니다.
에서 이 근저당권을 실행할 때가 2021년이었는데 2021년에 소유자의 주소가 다시 정정되어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 정정된 주소가 이 공매 물건과 일치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소유자분은 이 공매 물건에서 계속 거주를 하고 계셨던 걸로 추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전입 세대주분이랑 이 소유자분이랑 가족일 수 있겠구나, 이런 추정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그게 함부로 속단할 수는 또 없는 일입니다. 왜냐면은 세대가 다르고 또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방 일부에 임차를 주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현장 탐문까지 완벽하게 조사는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10년 동안이나 임차인이랑 소유자랑 같이 살기는 흔히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전입 세대 열람 내역을 확인을 했을 때 전입 세대주가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제3명세서상에 기재된 전입 세대주, 그분의 이름만 나왔고 소유자분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바로 그 전입 세대주분의 세대원으로 소유자가 들어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분명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니니까 분명한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소유자는 전입 세대주와 가족일 가능성이 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현장 탐문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랑 회원님이랑 같이 가셔가지고 현장 탐문을 했는데 우편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제로 주거하는 분을 좀 찾아뵙고 말씀을 저희가 여쭤봤는데 가족이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사실을 확인을 하고 입찰을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시세 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그 당시에 시세 조사를 했을 때는 이 물건이 시세는 한 1억 6천 7천 이상은 분명히 나가는 연립주택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여기가 인천의 남동구 간석 오거리에 위치한 일반 상업지역 위에 있는 연립주택이기 때문에 상당히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바로 역세권 빌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았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전세가율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전세 시세도 못해도 한 1억 5천만 원 정도에는 세를 놓을 수 있겠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의 최저가는 당시에 1억 원도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최저가에만 낙찰 받으면은 아쉽게도 공시가격은 1억 이상이었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를 한다고 해도 차익을 풀피를 한 3천만 원 이상은 만날 수 있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투자금이 좀 적으신 이렇게 사목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회원님들께서는 풀피를 만들면서 그 다음에 물건의 가치도 꾸준하게 임차 수요가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물건으로 보였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면 계속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방에 입찰을 하셨는데요. 결과는 아쉽게도 89만 원 차이로 폐차를 했습니다. 1등 낙찰자가 입찰하신 금액이 1억 389만 원이었고요. 회원님께서는 1억 200만 원대를 쓰려고 하시다가 제가 확신이 있으시면 조금만 더 높여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해서 1억 300만 원을 딱 쓰신 거죠. 그런데 아쉽게도 89만 원 차이로 폐차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낙찰자 분은 최근에 한 12월에 등기를 하셨습니다. 아쉽게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물건을 조사를 하시면서 또 나중에 유사한 물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응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경매로 입찰을 한번 해보시면 부동산 시장이 좀 많이 침체되어 있다고 하지만 막상 경매 법정에 가보시면 많은 분들이 투자 의지를 가지고 입찰을 하십니다. 그래서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구독자분들께서도 경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을 하셔야 될 텐데, 이렇게 공매 물건에 접근을 하고 또 공매 안에서도 작은 별거 아닌 포인트 같아 보이지만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챙겨 가시면은 분명히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행꿈사의 빌리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행꿈사 옥션에서는 경매 물건뿐만 아니라 공매 물건도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상단에 보시면은 검색 버튼이 있습니다. 공매 검색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공매 물건을 검색할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네, 여기 아래 자산 구분을 보시면 공매가 자산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원하시는 종류의 자산을 선택하셔서 검색을 하실 수 있고요. 혹시나 물건 관리 번호를 알고 계시면은 이 물건 관리 번호를 입력하셔가지고 바로 검색을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의 물건을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 물건을 검색하면 페이지가 이렇게 뜨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바로 우측에 보시면은 온비드로 바로 가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온비드 사이트에서 이 물건을 바로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물건에 대한 공고문은 온비드에서만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온비드로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입찰하거나 입찰 결과를 확인할 때도 온비드를 통해서 확인하시게 되니까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편합니다. 예, 그리고 공매 중에서도 이 물건은 압류재산 공매입니다. 압류재산 공매는 인수하는 권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 권리를 분석하는 과정이 권리 분석입니다. 경매에서는 보통 매각 물건 명세서로 권리 분석을 다 끝내게 됩니다. 이 공매에서도 마찬가지로 매각 물건 명세서 역할을 하는 서류가 있는데 여기 우측에 보시면은 관련 자료에 공매 자산 명세가 있습니다. 이 공매 자산 명세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 물건에 대해서 임차인의 권리와 그 다음에 등기부상의 권리를 모두 정리를 해놨고 입찰을 하시는 입찰자가 직접 인수하는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1차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저희 행꿈사 옥션에서는 이 재산 명세를 최근에 보실 수 있도록 다 업데이트를 해두었고요. 예, 경매 정보를 유료 구독하시거나 추천 물건을 구독하시고 계신 회원님이라면은 공매는 별도로 결제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공매는 모두 다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물건의 재산 명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행꿈사 옥션의 이 재산 명세 페이지는 과거의 것부터 최근 것까지 모두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것을 참고해야 되는 이유는 과거의 채권 신고 관계와 그 다음에 최근의 채권 신고 관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45회차의 공매재산 명세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45회차 때는 가압류를 설정한 채권자가 있었는데 이 채권자가 2022년 10월 6일에 권리를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45회차에는 배분 요구를 안 했습니다. 4억 원이 넘는 채권이 있었는데 이 채권을 받고자 배분 요구를 해야지만 지급을 일부라도 받을 수가 있을 텐데 배분 요구를 안 한 상태입니다. 49회차 때는 배분 요구를 했습니다. 49회차 때는 동일한 채권자가 10월 6일에 가압류를 설정한 채권자가 4억 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자까지 더한 금액을 아마 채권 신고를 해서 배분 요구를 한 걸로 보입니다. 물론 배분 요구 종기 이내에 배분 요구를 했는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배분 요구를 하였고요. 그러면은 이전 회차의 권리 관계와 이 49회차의 권리 관계는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물건을 다른 물건에 또 적용시켜 보면은 과거에는 전세권자가 있었는데 배분 요구를 안 했다가 최근에는 또 전세권자가 배분 요구를 했을 수가 있습니다. 권리 관계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투자의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행꿈사 옥션에서 이렇게 공매 재산을 다 검색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유용하게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 될 겁니다.